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건강지킴이 문세입니다. 꽃샘 추위에 내내 얼어붙었던 봄이 이제야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레는 봄을 맞아서 등산이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하게 되면 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이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관절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불리는 가장 흔한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반복적인 손상이나 외상에 의해서 얇게 또는 손상이 돼서 그 연골이 닳아지게 됨으로써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모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골과 경골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뼈를 열어보면 무릎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는 두 개의 뼈를 완충작용을 시켜주는 물렁뼈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관이라고 얘기하는 구조물인데요. 그 도관이 위쪽에 뼈 바깥쪽에 연골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연골은 우리가 그 사기 그릇 같이 이렇게 매끈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골이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 얇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되면은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뼈와 뼈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관절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으로 흔히 나눌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에 변화가 생겨서 뼈에 변화를 가져오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자체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활액막이라 하는데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과 인대에 비정상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풍성 관절염은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바람풍자에 아플 통자입니다. 즉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건데 40대 이후의 남자한테 우리 몸에 요산이 많이 침착돼서 요산이 침착되는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관절염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에 주의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은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병을 악화를 방지하는 첩경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요산이라는 게 몸에 많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갑각류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요산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절제를 하고 특히 술을 절제하면은 요산 억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골관절염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예방법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뛰거나 등산하는 것을 피하고 수영등의 운동 방법을 선택하다. 우리가 흔히 걸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게 되면은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가는 하중이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 특히 이제 등산에서 하산할 때는 무릎 관절에 5배 정도 하중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일을 할 때 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중을 받는 관절이 그만큼 힘을 받아서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하면은 그 무릎에 가는 또는 엉덩이 관절에 가는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푹신한 낮은 소파에 앉지 말고 되도록 딱딱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일한다. 이것은 푹신한 낮은 소파에 뒤로 이렇게 확 제끼고 앉게 되면은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굴곡된 상태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과도한 힘이 관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관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딱딱한 높은 의자에 앉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좀 적게 주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엉덩이를 의자 끝부분으로 옮긴 후 의자 팔걸이에 두 손을 지탱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릎 하나만으로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은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에 10배 정도의 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걸이에 팔을 대고 이 팔의 힘에 어깨 관절과 팔의 관절 힘으로 주면은 정상 관절보다 약 한 3분의 1 정도의 힘만 주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엑스레이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를 초기라 얘기하고요. 3기와 4기를 진행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1기와 2기는 약물 치료랑 연골 강화 주사, 식이요법 또는 운동 처방으로 많이 좋아져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3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기라 하더라도 초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만 연골이 손상된 것을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 무릎에 휘어진 다리가 변형이 왔다면 휜다리 교정술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3기를 지나서 4기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 관절이 안쪽에만 선택적으로 좁아진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부분 치환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반만 인공 관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전체가 다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 전체를 다 갈아주는 인공 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 연골은 우리가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연골을 평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골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보존하는 방법은 관절 연골이 손상이 봤을 때 관절 연골의 손상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손상에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수술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골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돼서 인공관절이라든가 이런 큰 수술을 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통 관절염 하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니만큼 평소에 꾸준히 자신의 몸을 살피고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택시민의 건강지킴이 건강플러스였습니다.